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지만 사실 제대로 마주하기는 꺼려지는 주제죠. 바로 죽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 왜 이랬지? 싶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갑자기 해본 적 없으세요? 이 질문처럼 말이에요. 왜 우리는 가끔씩 최선이 아닌 어쩌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고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갑자기 막 사들이고 또 응원하는 스포츠팀에 거의 내 인생을 건 것처럼 비이성적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답지 않은 이런 행동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은 이 모든 행동들 뒤에 아주 강력한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죽음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행동을 조정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설계됐어요. 연구진이 남성 참가자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한테는 재난 상황에서 끔찍하게 죽는 상상을 글로 써보라고 했고요. B그룹한테는 그냥 취업 면접 볼 때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써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두 그룹 모두 똑같이 매력적인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한 거예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진짜 궁금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고작 몇 분 동안 죽음에 대해 생각한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또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고대의 지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고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애써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삶의 지혜로 삼았죠.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라틴어로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라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보면 정말 인상 깊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로마 장군이 의기양양하게 시가행진을 할 때 그 뒤에서 노예가 계속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지금 누리는 영광도 한순간일 뿐 당신도 결국 죽는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정말 최고의 교만 방지턱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실험으로 돌아와 볼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죽음을 떠올렸던 A그룹 사람들이 그 매력적인 여성을 향해서 너무 화려하다, 배려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오히려 삶의 긍정적인 신호인 매력을 밀어내도록 만든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두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죽음은 우리 삶의 저주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삶을 여는 열쇠일까요? 이 질문을 두고 두 철학자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여기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먼저 사뮤엘 베케트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삶이란 건 그저 살아있는 죽음일 뿐이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즉 자궁 무덤 속에 있다고 봤죠. 반면에 마르틴 하이데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고 이걸 제대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죠. 베케트의 생각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태어남이 그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그에게 삶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즉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일상의 사소한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의 수용. 좋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생각들을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학파가 아주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삶을 준비하기 전에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구체적인 훈련이라는 걸 강조한 거죠. 이런 고대의 지혜가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 레딧 유저가 공유한 자신만의 죽음 명상법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잠시 내 죽음을 상상하고 그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선한 행동을 즉시 하는 거죠. 추상적인 두려움을 구체적인 삶의 동력으로 바꾸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기. 지금까지 나눈 모든 지혜들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상상놀이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을 걸러내는 아주 강력한 필터가 되어주는 질문이죠. 로마의 황제이자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년을 살 것처럼 굴지 마라. 살아있는 동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스스로를 선하게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 긴박감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뜻이겠죠. 결국 메멘토 모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처럼 말이죠.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